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따뜻함, 그리움, 혹은 감사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답답함, 아쉬움, 혹은 거리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복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며 때로는 부모님을 돌봐야 할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변화 속에서 종종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 또한 부모님의 기대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 생깁니다. 혹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매듭이 쌓여 지금도 때때로 충돌로 이어지곤 하죠. 그런데 이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우선 세대 차이가 한 가지 큰 원인입니다. 부모님 세대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부모님은 대체로 규율과 권위를 중시하며 살아오셨지만 우리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우리가 정해진 틀에 맞는 삶, 안정된 직장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따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세대 차이는 때로는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지고, 이는 대화 속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기대의 불일치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린 자녀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님께는 우리가 여전히 걱정해야 할 존재처럼 보이곤 하죠. 그래서 종종 부모님의 조언이나 간섭이 지나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부모님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더 이해해 주기를,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지만 부모님도 여전히 자신들만의 기준과 관점을 고수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가 어긋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고, 때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감정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을 방치하는 것이 답일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충돌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그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도 전에 겁부터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영향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등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로 설득해라는 식의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통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과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에 맞는 대화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은 먼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의 표면만 보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혹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건강한 대화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대부분 현재의 중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적 배경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경제적 어려움, 혹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안정된 삶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했던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안정된 직업과 결혼이 곧 행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며 전통적인 삶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조언이나 행동을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모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청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시작하면 우리는 종종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하거나 변명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건 아니에요. 또는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말을 바로 꺼내기 전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과 감정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왜 그렇게 불안정한 일을 계속하니? 안정된 직업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흔히 왜 제 일을 못 믿으세요? 라고 바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은 불신이 아니라 걱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신들의 삶에서 느꼈던 불안을 자녀에게 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자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봐 미리 대비시키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부모님의 말이 단순히 잔소리로 들리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만 이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내 입장과 감정도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전달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상대의 말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청만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눌 때 갈등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어머니, 그건 요즘 방식과는 좀 달라요. 라고 바로 말하는 대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화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배경과 그들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갈등은 점차 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내 생각을 전하는 것보다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공감의 대화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더욱 부드럽게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일 것입니다. 부모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받고 싶지만 막상 대화를 시도하면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넘어 나의 진심을 부모님께 전달하고 동시에 그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기술입니다. 흔히들 너 메시지와 나 메시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너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반복해서 조언을 하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자꾸 저를 간섭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너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며 대화를 막히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나 메시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라는 건 아는데 저는 그럴 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라고 말한다면 이는 나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나 메시지가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그것이 대화의 온도를 낮추고 서로의 감정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그 말이 비난이 아닌 솔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는 메시지 대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낀다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갈등 상황을 푸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또한 감정을 전달할 때는 부드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언어가 지나치게 날카롭거나 직설적이라면 부모님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라고 말하는 대신 어머니와 이야기할 때 가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라고 표현한다면 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대화의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대화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감정 전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은 인간적인 대화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대화를 온전히 감정적으로만 이끌어가면 서로의 메시지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특히 화나 좌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격해질 경우 우리는 본래 의도와 달리 말을 강하게 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잠깐 대화를 멈춘 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이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조언을 주시며 그것이 지나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 삶이에요라고 반응하면
부모님은 서운함을 느끼시거나 더욱 강하게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힘들어요라고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는 전달 방법만큼 전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전달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의도와 달리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 계시거나 이미 지쳐 계신 상태라면 그 시점에서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화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편안할 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같은 표현은 대화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은 단순히 나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감정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부모님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공감과 인정을 중심으로 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감정 전달은 물론이고 관계 자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비법을 함께 알아가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 종종 놓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공감과 인정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대화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며 갈등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곧바로 바빠서요라며 답을 하거나 때로는 왜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라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하신 말의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 느끼는 외로움이나 섭섭함 같은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공감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대화는 쉽게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자녀와의 연결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줄어들 때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은 부모님의 세대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세대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큰 상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나면 단순히 왜 또 그런 말을 하세요라고 대응하기보다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제가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 서운하셨던 거죠? 라고 말하며 부모님의 감정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한층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정을 인정받는 순간 부모님은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열고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저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부모님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 걱정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는 것도요라고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되짚어 표현해주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줄 몰랐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공감을 통해 그동안 아프셔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님은 본인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 아니라 그 말이 내포한 감정과 의미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대화 속에서 공감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외롭다고 하셨다면 어머니께서 요즘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부모님의 감정을 다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어요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부모님이 스스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은 과거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했던 노력을 떠올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의 직업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신다면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부모님의 걱정에 대한 공감과 동시에 우리가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대화의 온도를 낮추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과 인정의 대화법을 통해 부모님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공감과 인정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는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단순히 줄이는 것을 넘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감과 감정 표현을 잘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감과 감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갈등이라면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 대화법은 단순히 감정의 소통을 넘어서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협력의 과정입니다. 먼저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종종 우리가 느끼는 갈등은 서로 다른 문제가 섞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네가 요즘 집에 자주 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한마디 속에는 여러 갈등의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외로움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 같은 다른 감정이 얽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끌어내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집에 자주 오지 않아서 서운하셨던 거죠? 아니면 어머니께서 혼자 계신 시간이 길어져서 더 힘드셨던 걸까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할수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문제를 명확히 한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승패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풀어가는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본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우리의 입장도 성실히 전달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얼굴을 못 봐서 서운하다고 하셨을 때 저도 어머니를 자주 뵙고 싶지만 일이 많아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라고만 말하고 끝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걸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요. 혹시 매주 주말 중 하루를 정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이 더 좋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력의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타협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요구를 조율하며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가 가족 행사에 더 자주 참석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행사 몇 가지를 선택해 참석하기로 약속하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부모님께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머니께 중요한 날에는 꼭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외의 날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뵐게요라는 식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의 대화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해결책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안한 주말 식사 약속이 지속되지 못했다면 요즘 제가 바빠서 주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시간을 정해볼까요? 라고 부모님께 다시 제안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대화의 과정에서는 서로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면 그 점을 꼭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어머니께서 제가 제안한 대로 시간을 조율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도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법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대화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대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한순간의 노력이 아닌 꾸준한 대화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감하고 감정을 전달하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를 한번 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쌓여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단발적인 화해나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대화의 습관을 점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꾸준한 대화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갈등이 생길 때만 이루어진다면 대화 자체가 갈등의 순간과 연결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없는 평범한 날에도 부모님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상의 대화는 꼭 거창한 주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나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이 잘 풀리셨나요? 처럼 부모님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말도 충분히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가 쌓이면 부모님은 자신이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면 서로의 대화 스타일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주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암시나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더 직설적이고 간결한 대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존중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방식에 맞춰 대화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요즘 집이 조용하다거나 내 할머니도 이맘때는 항상 찾아오셨는데 같은 말을 하셨다면 이를 이해하고 공감의 대화로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심한 접근은 부모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대화의 긍정적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어머니 덕분에 요즘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라든지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같은 간단한 말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더 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대화 이외의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말로만 소통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활동을 함께 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산책을 좋아하신다면 주말에 산책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은 가끔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보내며 이거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대화의 일부로 작용하며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대화가 잘 풀리지 않거나 부모님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화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멈추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제안하며 대화를 정리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 시간을 주면서 다시 이어가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지속하는 데 있어 성급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만큼 변화를 이루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노력을 곧바로 알아주지 않거나 변화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을 바꾸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정리하고 이 대화들이 어떻게 중년 이후의 삶에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가족 간의 유대감을 넘어서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행복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갈등의 순간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가족 간의 의무를 넘어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는 이 관계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며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더 큰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과의 갈등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는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여러모로 전환의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변화하거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삶의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은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또는 부모님께 얼마나 나의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단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이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려고 하십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그들에게 삶의 활력과 위로를 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커다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이 우리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대해 저항감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천천히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해갑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변화는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감정 표현,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화 습관은 단지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조금 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갈등을 함께 해결할 준비를 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쌓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따뜻함과 안정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관계를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